여자가 잠자리를 한 지 오래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만 분위기가 맞으면 바로 오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대시라도 쉽게 하거나 술에 취하면 친구들끼리 좋은데 놀러라도 가지만 여자들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잠자리를 못했다 싶으면 그때그때 기회가 온 적당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거나 너무 외롭다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자들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척하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갈수록 속에서는 더욱 피가 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자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남자의 팔을 만진다. 여자가 남자의 팔을 만지는 건 진짜로 100%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팔을 보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남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남자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긴 팔을 입는 겨울에는 여자도 별 생각 없다가 여름이 어디 우연히 같이 놀러 가게 되어서 남자의 잔 근육이 넘치는 팔뚝을 보면 설레고 괜히 들이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팔 근육 장난 아닌데 원래 이랬어. 진짜 오빠 거 너무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도 남자의 팔을 만지덕거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는 뭐 옆자리에 앉았거나 여름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당연히 드러나는 게 팔뚝이니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여자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까지 남자의 팔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은 강력한 호강 신호이자 뭔가 욕구가 가득 차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팁을 드려볼까요? 이건 진짜 여우들이 하는 짓인데 여자가 단순히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 그날 아예 끝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걸 바로 알아차리는 남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남자의 팔뚝을 만지면서 팔뚝을 자신의 가슴에 대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남자에게 끼를 부리는 것인데 여자들은 서로 알아보는 대표적인 여우짓이에요. 실제로 모델 장윤주 언니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갖다 댔다고 말했는데요. 여자들이 정말 원하면 이렇게나 끼를 부린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과연 알까요? 두 번째 시도 때도 없이 성적인 농담을 한다. 이건 성격에 따라 아주 다른 부분이지만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혹은 조금 더 내려놓은 여자 예를 들면 돌싱이나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급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없어 보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인 거죠. 어디 식당을 가도 자기는 실한 게 좋다면서 은연중에 그런 멘트를 계속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굶주리는 여자는 잠자리에 대해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실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바람을 더 피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못다한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상상하고 최대한 시도 때도 없이 표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주제가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조금 더 티를 내는 여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술이 들어가면 자기 거미줄 치게 생겼다고 어디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너무 욕구가 넘치는데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서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언니는 술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말 걸어온 남자랑 하룻밤을 즐기기도 했다네요.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고 다닌 셈이죠. 혹시 여자가 단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오라버니랑 하룻밤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집에 좀 가지 마세요. 괜히 여자한테 택시까지 친절하게 잡아주지 말고요. 아셨죠? 세 번째를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절히 부탁드리는 리더를 생각해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세 번째는 진짜로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실 부분이에요. 뭐냐고요? 바로 히스테리입니다.
직장에서도 특히 유독 짜증을 많이 내는 노처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노처녀 히스테리다, 결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2년 너머로는 욕구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게 큽니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진짜로 괜히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싶어져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짜증이 솟아나는 거죠. 물론 저야 능력이 좋아서 너무 장기화되지는 않지만 일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언니들 보면 히스테리가 갈수록 엄청납니다.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화를 넘어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고 괜히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뻐근한 날들이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자에게도 이렇게 욕구불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여자가 평소보다 갑자기 너무 픽픽대고 히스테리가 심해졌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잠자리가 부족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언니들은 남자를 만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마음에 든다면 바로 순한 양이 되어버리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토닥여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실 거의 10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다 가야 할 시간이고 충분히 막차가 있는데도 굳이 택시 타고 가도 된다면서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결국 가긴 간다는 뜻이네. 그럼 뭐 더 할 것도 없으니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진짜 봐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택시 타고 가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예요. 당장은 안 갈 거고 우리 일단 조금만 더 취해보자. 나 그동안 너무 굶었었어.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여자는 진짜 확실하다 못해서 이것도 몰라서 그냥 보내면 진짜 바보입니다. 남자의 자격이 없는 수준이에요. 비슷하게 뜬금없이 밤늦게 연락을 해오는 여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솔로라면 더욱 그래요. 그러니 여자가 나 오늘 집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확실한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한 여자는 약간 작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툴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이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아셨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 이야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오라버니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 떠날까봐 자꾸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고 남자가 그만큼 자신의 매력에 자신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 초반에 작업을 걸 때는 연락을 자주 해줘서 여자의 마음을 안심시킬 생각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필요할 때 적절한 정도로만 용건 정도만 간단히 연락을 해야 한다. 오히려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다만 이것은 만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만나서는 최대한 좋은 모습을 어필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함.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대체로 이 남자는 나한테 매달리거나 빌빌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매력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음. 또 말투가 초반부터 너무 조심스럽게 다정한 것도 마이너스다. 이것도 숙맥남들이 자주 하는 실수임.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자들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면 여자들이 본인을 착한 남자로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쉬운 남자로 본다. 그러니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일일이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좋다. 절대 너무 저자세를 취하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행동들을 리더십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된다. 자신의 결정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 같으면 거기에 낙담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결정을 수정하면 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개념이다. 자신감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덧붙이면 자신감이라는 게 매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해버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매력이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어떤 신발 가게 주인이 신발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 그 신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신발을 파는 주인일 텐데 그렇게 신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주인이 자신이 파는 신발의 장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해버리면 우리는 그 신발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발이라고 단정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낱 신발도 이럴진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매력이 훨씬 복잡해서 상대 여자는 짧은 기간에 그 남자의 매력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남자의 매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남자 본인의 자신감의 정도가 매력에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단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의 매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남자의 자신감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둘째, 남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가 여자한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자주 하고 호감 표현도 계속한다면 즉 한마디로 여자한테 안달이 나 있고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서 여자한테 빠져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매력 없는 남자라고 느끼는 것 같다. 여자들은 대체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남자를 원하는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푹 빠져서 자기 할 일도 내팽개쳐버리는 것 같으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의지할 수 없고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지 자기한테 의지할 것 같은 남자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한테 연락을 너무 자주 하는 등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켜서 여자한테 초반부터 푹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좋지 않다. 셋째, 마음을 쉽게 내주는 것 자체가 매력의 치명적인 감점 요소다. 연락을 자주 하고 호감 표현을 자주 하는 등으로 자기 마음을 쉽게 내주는 남자는 여자에게 쉬운 남자로 보여진다. 여자가 이미 남자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낀다고나 할까?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음. 이미 갖게 된 것은 비싸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주면 여자는 남자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런저런 단점이 눈에 보여서 사귀는 것에 대해서 금방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 단점이 없는 완벽한 남자는 없고 누구나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마음을 쉽게 내줘버리면 남자의 그런 단점들이 여자에게 더 많이 부각되어 보인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하면 키 작고 못생긴 남자가 마음을 쉽게 내주니까 쉬운 남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똑같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라도 마음을 쉽게 내주는 남자와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남자에게 여자들은 더 안달이 나고 그런 남자를 더 매력 있게 본다는 것이다.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 자체가 매력 요소에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심지어는 똑같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라는 조건을 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보통인 남자는 마음을 쉽게 안 내주고 여자 앞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마음을 너무 쉽게 내주고 여자 앞에서 매달리고 빌빌거린다면 여자는 전자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봤다. 물론 외모에만 아주 큰 가중치를 두는 여자들에게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여자들은 대체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태도나 성격 등도 아주 많이 보기 때문에 외모에 하자가 없다면 태도나 성격이 당당한 남자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을 줄 듯 말 듯 해야 여자가 남자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여자도 점점 감정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무심한 듯 잘 챙겨주는 남자가 인기가 좋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자가 어느 정도 감정이 발전한 상황에서 남자가 그 여자한테 무심하면 여자는 더 안달이 나서 자기가 키운 감정의 크기만큼을 남자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무심한 남자가 적절한 시점에 잘 챙겨주면 여자는 그것을 아주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 적절한 시점을 놓치고 무한정 늦게 챙겨주면 여자가 기다리다 지쳐 나가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반면 여자가 감정이 발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그 전에 미리 꼬박꼬박 너무 잘 챙겨져 버리면 여자는 그런 남자를 쉬운 남자로 생각해서 별로 설레지도 않고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그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주 대놓고 다정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남자, 속칭 착한 남자가 연애하는 도중에는 이상적인 남자지만 연애 시작 전에 작업의 단계에서는 계속 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자기에게 다 넘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긴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서 떠나갈 듯 말 듯해야 상대방은 나에게 더 신경이 곤두서고, 상대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대방의 의식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갖기 어려운 비싼 남자처럼 보여야 여자들은 그 남자를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속칭 착한 남자들은 자기가 한 여자만 바라보는 일편단심형이라는 것을 여자에게 초반부터 어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연애 도중에만 해야 하는 일이다. 사귀기 전부터 이렇게 일편단심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플러스라고 착각하는 남자가 많은데, 그동안의 내 경험을 보면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순진한 남자를 좋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체로 나쁜 남자한테 당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는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여자들이 첫 연애에서는 초반부터 일편단심인 이런 남자에게 별로 끌리지 않는 것 같다. 내 생각에 그 남자가 사귀기 전부터 한 여자에게만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자들은 직감적,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나 말고는 만날 여자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사람의 매력은 아주 복잡해서 단기간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의 매력을 판단할 때는 어떤 척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위에서 말한 그 남자의 자신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여자들로부터의 인기인 것 같다. 단기간에 그 남자의 매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여자들로부터 그 남자가 얼마나 검증을 받았는지를 그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여자들이 명확한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다른 여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고 검증받은 남자는 일단 매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반면 다른 여자들로부터 인기가 없고 맨날 버려지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작업 거는 남자가 다른 여자는 안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인지 못 만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임. 계속 나만 바라보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어서 만날 여자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직감적,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작업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안심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다고 질투 유발 같은 더러운 반칙을 쓰면 역효과가 나서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건 삼가고 정정당당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예컨대 작업의 단계에서부터 연락을 너무 자주 하지는 말고 말투를 너무 다정하게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여자가 왜 연락이 없지? 하고 남자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릴 때쯤 연락을 하는 것이 좋고, 말투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시크한 말투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다정함을 섞는 것이 좋다. 너무 다정하게만 말하면 여자는 그런 남자를 쉬운 남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다른 모든 여자에게도 다정하게 말할 것 같은 느낌을 직감적,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어 자기만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설레지가 않는 것이다. 넷째, 여자의 감정의 속도보다 남자가 훨씬 앞서 나가면 여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여자는 대체로 감정이 서서히 발전하는데 남자는 감정이 급격히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급하게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자는 사인 그래프, 남자는 코사인 그래프를 따른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빠르게 들이대면 여자는 그 순간부터 감정 발전이 멈추게 된다. 남자의 감정이 여자의 감정보다 많이 발전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자는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쉽게 감정이 발전하지 못한다. 또 남자가 이렇게 빨리 들이대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건지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의 감정 발전과 속도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감정 발전이 속도를 맞춰서 나갈 때 여자들은 설렘을 느끼게 되고 여자의 감정보다 남자가 훨씬 빠르게 들이댈 때 여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키는 행동들은 여자에게 부담감을 주기 딱 좋은 행동들이다. 그리고 아직 여자의 감정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다가 한번 거절 비슷한 걸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일단 남자가 자기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한 다음부터는 여자는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작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진다. 남자가 그냥 연락을 해도 여자는 나를 좋아해서 연락하나 보다 싶어서 불편해지고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여자는 지금 나가면 사귀는 쪽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편해진다. 따라서 너무 빈번한 연락이나 너무 다정한 말투 등으로 초반에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하거나 섣부르게 고백을 질러버리면 관계가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의 부담감은 줄어들게 된다. 남자가 한번 거절 비슷한 걸 당하고 나면 남자는 기분이 상해서 남자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인데 연락이 뜸해지는 시간이 조금 지속되면 여자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없어진 탓에 허전함이 슬며시 생겨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여자는 그 남자를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남자는 거절 비슷한 걸 당해서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열정이 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여자에게 올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상처를 입은 둘의 관계는 완전히 치유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여자의 감정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숙맥들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키고 난 뒤부터는 여자는 강자가 되고 남자는 약자가 되어 남자는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남자가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서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키고 나면 남자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들켜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있을 때 마치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약자인 상태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한테 안 끌리고 매력을 못 느낀다. 반면 상대 여자는 이미 남자의 마음이 자기한테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남자 앞에서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여자는 이미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즉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얼마나 매력적인가 보자 하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비판적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는 그런 여자에게 자기가 멋있는 남자라는 것을 검사받고 인정받기 위해 이런저런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자가 그 남자의 어떤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도 보이게 되면 여자의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남자는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찌질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모습이 자신감 없고 소심해 보여서 매력을 치명적으로 반감시키는 것이다. 남자가 초반부터 여자한테 매달려서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여자와 동등한 관계 혹은 여자가 먼저 호감을 넌지시 보여서 남자가 떡밥을 문 경우라도 남자가 섣불리 고백을 지르는 순간 여자는 선택자요 결정자가 되고 남자는 그 여자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자는 파워를 갖지 못하는 남자에게 점차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리드하거나 지배해주기를 원하지 자기가 남자를 리드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지만 적어도 작업의 단계에서는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켜서 주도권을 넘겨줘 버리는 것은 남자에게 절대 좋지 않다. 글이 길어졌는데 슬슬 정리하면 내가 볼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학교 남아구들 중에 여자를 초반부터 완전히 안심시켜주려고 하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소위 착한 남자들이 많은 것 같다. 학창시절부터 주로 공부에만 열중해서 여자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여자 관계에 있어서 서투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남자들 중에 초반 단계만 통과하면 여자한테 정말 일편단심으로 잘해줄 남자들이 많은데 항상 여자의 마음을 얻는 초반 단계를 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런 남자들이 초반 작업에 너무 서툴러서 자꾸 물을 먹는 걸 여러 번 목격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 다만 이 글은 작업의 단계에 관한 조언이므로 괜히 이 글을 읽고 연애하는 도중에 주도권에 신경을 쓴다거나 역시 남자는 밀당을 해야 한다느니 나쁜 남자가 대세라느니 이상한 얘기 운운하면서 여자친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는 없었으면 좋겠다. 사귀는 도중에는 여자를 안심시켜주는 착한 남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사귀기 전에 작업의 단계에서는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키지 않고 안달나게 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나쁜 남자가 훨씬 더 잘 먹히는 게 맞는 말인 것도 같다. 여자한테 막대하는 나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님. P.S. 결론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 결론에서 말하는 이기적이고 나쁜 남자라는 말의 의미는 본성이 이기적이고 질이 나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연애가 아닌 연애 시작 전 작업의 단계에서 상대방 감정을 일일이 맞춰주지 않고 여자를 어느 정도 불안하게 하는 남자 정도를 의미한다.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이타적이고 착한 건 아니지 않는가. 연애가 아닌 연애 시작 전 작업의 단계에서는 딱 위와 같은 정도의 의미에 한해서만 이기적이고 나쁜 남자가 훨씬 잘 먹힌다는 뜻이고 여자를 안심시키고 여자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는 이타적이고 착한 남자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나쁜 남자가 나쁘게 대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연애 도중이 아니라 연애 시작 전 작업의 단계에서의 개념이라는 말이다. 물론 연애하는 도중에는 여자를 안심시켜주고 배려해주는 이타적이고 착한 남자친구가 훨씬 잘 먹힌다는 건 나도 당연히 100% 인정한다. 남자들이 연애 시작 전 작업의 단계에서 한 여자에게 올인하고 여자에게 다 맞춰주려고 배려하는 착한 남자가 잘 먹히지 않고 한 여자에게 올인하지 않고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나쁜 남자가 잘 먹히는 상황을 보면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여자들이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거세게 반발하는데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자들은 자기를 잘 챙겨주지 않고 자기한테 나쁘게 대했던 전 남친과의 짜증났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남자는 한 여자에게 올인하지 않고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남자를 떠올리는 반면 여자는 진짜로 나쁘게 대하는 나쁜 남자를 떠올린다는 것이고 남자는 연애 시작 전 작업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는 연애 도중을 말한다는 것이다. 남녀가 이렇게 나쁜 남자라는 개념을 다른 의미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으니 그 입장 차이의 간극은 좁혀지지가 않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사람들이 나쁜 남자라는 말의 정의와 적용 상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나쁜 남자에 대한 남녀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는 말이 단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널리 회자되는 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그 근거의 일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면 싸 보이는데 여자를 완전히 안심시키는 데 익숙한 착한 남자들이 이 글을 읽고 작업에 좀 더 쉽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